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서 회귀 분석을 해볼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변수, 하나는 독립 변수로 보고 하나는 종속 변수로 보아서 이 두 개 변수 간에 실제로 어떤 회귀 식이 도출되는지, 어떤 이 종속 변수가 변경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이 독립 변수가 변경이 같이 되는지, 그 회귀 분석을 해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네, 이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다른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기초적인 이야기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한 학생이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다른 내용 한번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최신의 AI 기술 하나를 설명드리고, 네, 온라인 수강생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이 데이터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마라는 최근에 나온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PPT를 만드는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이 감마 자체가 3.5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 조만간 4.0 버전이나 다른 어떤 바드나 다른 AI 모델, 이미지 모델과 합쳐지지 않을까, 네,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여기 회기 우리가 배울 의 기본을 가지고 G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방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젠다도 뽑아주고요. 아웃라인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수정해주고 나서 이렇게 테마도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테마에 맞추어서 이 감마에서 클라우드에서 여기서 직접 연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AI로 그림까지 다 찾아서 슬라이드, PPT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저 목차를 수정해서 여기 들어갈 콘텐츠를 바꿔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AI 제너레이팅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어, 여러 이 AI 3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GPT 3.5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GPT 3.5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 기본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여기랑 아마 유사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마 자체가 3.5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 데이터를, 그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GPT를 쓰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이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끊깁니다. 말하다가 끊겼을 때 컨티뉴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GPT에서 뭐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쓴다면 이런 플러그인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에는 뭐 PDF로부터 읽어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어떤 수학의 수식이라든지 표를 그려줄 수 있는 뭐 울프팜 같은 이런 플러그인들도 잘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신 분석 뭐 이런 거 하면 이건 URL을 가져다가 PDF로 된 URL, PDF로 된 URL을 복사해서 플러그인을 활성해주고 요약해줘. 이렇게 얘가 웹 경로에 있는 PDF를 직접 받아서 그 부분을 요약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요 PDF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형학적 모델에 대해 정의해줘. 다음 점 들어갔네요, 그죠? CDF가 아니라 딴 데로 갔죠? 그러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의식계,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이런 PDF들을 요약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시험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 문제집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문제집 다른 유형의 문제집들을 풀고 그에 대한 답, 해석들을 예,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해석도 추가해줘 하면 해석,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으로 쓰면 되네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전과 같은 형태의 이 형태가 되죠. 그러면 뭐 PDF 전체 범위에서 예상 문제, 해석 문제 구성해줘. 네, 이 GPT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은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물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나 교환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 더 이게 더 재밌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답안들도 다 달리고 해석도 추가해줘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GPT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시험 문제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인지하고 언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얘가 쭉 네, 이야기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이게 좀 너무 그림이 네, 좀 그렇다. 뭐냐면 이제 주사위 굴려서 서프라이즈 미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주거나 를 레스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로 바꿔준다든지 통계학 이것도 조금 여기에서 웹서치 디펜턴 자유주 언플래싱 글피 그래도 뭐 레스런다 같은 거네요 언플래시 뭐 이런 데에서 가져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의 기본은 이렇게 세 가지고 회계 분석의 개요로 정의, 종류, 적용 분야 크게 나눠보고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의 이론, 예제, 결과 해석 다중 선형 회계 분석을 이론, 예제, 결과 해석 같은 얘기죠. 근데 단순 선형이냐 다중 선형이냐 결과를 해석할 때 이 R값 이 R값을 기준으로 회계 분석 모델을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P값이 0.05보다 작다 하면 우리 P값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유의 수준. 그래서 95% 유의한지 99%, 99.9%인지 유의성을 판단하는 P-밸류.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할 때는 너무 이제 과적합,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회귀선이 똑같은 그런 상관관계가 생겼을 때 문제랑 설명 변수들끼리 그러니까 너무 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의 변동을 보려고 했는데 이 유가, 국제 그 기름값 그리고 달러를 가져다가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의 변동성을 보려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삼성전자의 주식보다 유가와 실제 환율이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런 다중 공선성들이 발생하고 그 상관관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결론 및 요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면 Edit with AI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사례 소개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GPT한테 얘기하듯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얘한테 얘기를 해주면 얘가 3.5에 GPT 3.5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결과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AI PRM이라는 이제 GPT 프롬프트 툴도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주로 이런 키워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브 스크립트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면 얘를 딱 눌러주면 이
프롬프트가 활성화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회기 분석 기본 영상을 만들려고 해.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 플러그인이 활성되어 있을 때는 이 다양한 유튜브의 특징을 반영한 이런 결과를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이 프롬프트가 도와줘서 그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프닝, 백그라운드, 이 전환 모션, 씬 이런 것들도 다 얘가 같이 알려주죠.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구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알려주는 이 프롬프트 기능도 잘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여기 했더니 그냥 여기서 바로 알려주네요. 슬라이드로 작성해줘. 아마 제 크레딧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게 크레딧을 주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새로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AI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 라마 클리너라고 해서 이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서 라마 클리너라고 검색해서 보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 뭐를 해볼까요? 다람쥐 뭐 이렇게 하면 다람쥐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다람쥐가 무언가를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다람쥐를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다람쥐 그림을 여기 넣어줍니다. 라마에다가. 근데 난 요걸 지우고 싶어요. 이 그림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웁니다.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지우고 싶은 사물을 이렇게 누르고 지워라 하고 해주면 얘가 요 브러쉬로 포함된 이 범위의 이미지를 지우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얘가 알고 있는 다른 이미지들을 기반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이미지를 재생성해내는 거죠. 근데 요 허깅 스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클라우드가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방법이 그냥 허깅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음, 아마 우리 이게 아닌데 스페이스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페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워졌네요.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이 사용자의 스페이스에 가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반대로 이번엔 그러면 다람쥐를 지워볼까요? 브러쉬를 더 크게 해서 다람쥐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네,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이런 로고 같은 걸 지운다든지, 여기에 거슬리는 나뭇가지를 지운다. 물론 뭐 포토샵이나 사진 후정 툴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툴들을 써도 되겠지만, 네,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네, 오늘 하려고 했던 회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은 크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사이에 어, 연관 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이 특정 변수를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원하는 이제 종속 변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독립 변수를 낮추면 종속 변수가 올라가는지를 예측하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독립 변수,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는 이 독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 요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준다까지가 귀무가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귀무가설의 정도와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은 그냥 상관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봤지만 회귀 분석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중 회귀 분석을 해서 여러 개의 이 독립 변수가 그중에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지,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회귀 분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크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극적으로 확인해서 잘 분석이 된다면 실제 우리 그 수학 시간에 했던 1차 방정식처럼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까지도 깔끔하게 회귀식을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으로는요. 일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나타내는 값의 분포는 선형이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이렇게 증가한다. 아니면 독립 변수가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감소한다. 이런 선형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의 분산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차항, 잔차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도출한 식은 저렇게 일직선이지만 실제 표본에서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삼포도를 그려보면 이게 좀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이 잔차의 기대값은 평균이 0이 되는 겁니다. 잔차가 0이 아니라요. 평균이. 잔차가 요만큼을 말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독립변수의 실제 특정 독립변수의 실제 관측된 표본의 종속변수값, 그리고 회귀식 기준의 종속변수값의 차이를 잔차를 하는데,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을 나누면 0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차항 잔체의 분산은 모두 동질적이다. 분산도 등분, 잘 배분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이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주어져야 됩니다. 고정값으로 주어지어야 되고, 그 값에 대한 종속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는 독립적으로 추출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
이 독립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머지 변수는 안 바뀌고 이 종속 변수만 바뀐다라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 기본 가정을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증빙하는 것도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같이 보게 될 거고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단순 회귀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 회귀 분석은 어, 일반적인 이런 하나의 광고비와 매출액. 그래서 광고비를 내가 많이 쓰면 매출액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상관관계가 있냐까지만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예상해보는 분석입니다. 이 단순 회귀 분석의 단수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고요. 종속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이 회귀식, 회귀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y는 b 더하기 a x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요 식을 파란색 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은 그 시점의 표본들이고요. 완전히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면 완벽한 단순 회귀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x, y가 1,3이다. 2,6이다. 3,9다. 이때 y는 ax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아주 완벽한 단순 회귀 분석일 때이고, 그런데 실제 이 현상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선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데이터를 삼포도로 그려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를 정확한 완벽한 식으로 도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회귀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고요. 그 회귀식이 실제 이 삼포도를 그린 실제 표본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가면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B1이 이 기울기죠, 기울기. 우리 그 1차 함수할 때 했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 어, 분의 y 값의 증가량 해서 기울기를 구해내면 되고요. 그리고 0에 x가 0일 때의 값이 베타 제로라고 해서 상수값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잔차인데요. 리주얼이라고 해서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변화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차를 이렇게 이 추가를 해서 실제 우리가 이 잔차를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원래 의도한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 변화가 발생하는지까지도 보게 되고요. 최소 자승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 11-1에 대한 회귀식, 아까 이 광고비와 매출에 대한 회귀식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수학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 회귀식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값에 대해서 y 값을 추측해서 우리가 매출 대비 예를 들어 그러면 62만큼은 기본 매출인 거고 광고비를 들이면 들일수록 2.186만큼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기본 매출 그리고 광고비에 따른 매출. 그래서 이 광고비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이 가중치가 이만큼이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매출액에 대한 가중치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여러 개를 분석을 해서 가장 요 비율이 좋은 아이템 뭐 그런 곳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효과적인 매출의 발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회계식을 구해냈다고 했을 때 이 회계식이 실제로 이 표본의 측정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이 회계선의 검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표본들을 가지고 실제 이 회계선상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이 R 제곱 같은 경우는 1에 근사할수록 1이 되면 그냥 다 그 회기선 위에 회기식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0이 되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R 값은 R 제곱의 값은 1에 근접할수록 좋다. 그리고 적합도 뭐 분산분석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시면 더 좋긴 한데 우리가 저런 것까지 알기는 좀 네. 자, 그 다음에 이 회계식의 설명력에 대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러면 회계식이 표본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표면을 설명하는 회계식 자체의 유의성에 대한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뭐냐면 회계식이 이렇게 노출되고 나서 이 F 분포표를 가져다가 이 회계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더 많은지 회계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지 보통 그래서 이 R 제곱이랑 거의 유사하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R 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이 F 분산 비율 F도 F 분포 기준으로 충분히 유의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 매출을 기준으로 분산 분석을 하고 나면 회계식이 유의한지 알파가 0.05, 95% 비율로 유의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F값은 48.435가 나오게 됩니다. 네, F값은 이제 검사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분산 비율.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 95%를 가지고 검증을 하냐? 여기 이제 표본이 14개였는데요. 그러면 F 분포표에서 F1 그다음에 빼기 1, 13 해서 F 분포표를 보게 됩니다. F 분포표는 제가 찾아두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0.05라고 했잖아요. 0.05고 그다음에 1에 13, 0.05에 1에 13으로 가면 4.67입니다. 그죠? 4.67. 4.67보다 F 분산 비율이 더 크냐? 네, 뭐 훨씬 더 많이 크죠, 그죠?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로 이 회기식 자체가 유의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회귀 게시된 유의성 검증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엑셀을 가지고도 단순 회귀 분석을 우리가 앞에서 본 이 값들을 일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엑셀에 있는 11장 단순 회귀 분석 여기서 밑에 데이터 분석 보시면은 회귀 분석이 있죠.
회귀 분석 해주고 음. 그러면 Y축의 입력 범위 Y축은 우리가 보통 이 매출액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종속 변수 X축은 독립 변수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 그래서 이름표 신뢰 수준 출력은 여기 옆에다 둬라. 여기다 둬라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바로 다 만들어줍니다. 통계량들. 그죠? 관축수는 총 n은 15개이고요. 그다음에 상관계수 분석했을 때 0.7. 그리고 분산 분석을 했을 때 이 FB 같은 경우가 48.43.77이 나오고 이 F 값을 구해서 FB랑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 우리 Y는 AX입니다. 그래서 Y는 AX 62 2.18649 곱하기 X 더하기 62.92913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회계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예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확실한 회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쉽게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넣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 방금 본 이 단순 회귀 분석 엑셀 이 데이터까지 보시고 10분 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은 우리가 이 종속 변수를 구할 때 하나의 독립 변수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이 되겠죠, 보통. 단순하게 이제 하나 값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 개의 이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이 회귀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다중 회귀 분석에서 만들어지는 회귀식은 이런 식으로 x가 여러 개 되겠죠. x가 뭐 몇 개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개가 있다면, 그래서 이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이 회귀 변수를 구할 때는 뭐 같습니다. 가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서로 독립이고 정규분포, 오차항 기대값은 0이고 분산 전체, 전차의 분산 전체가 등분산성을 가정하고 독립 변수는 고정값으로. 만약에 이 독립 변수가 우리가 보통 이런 평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외관의 편의성의 유형성, 요걸 다 가지고 만족값은 사람들이 체크를 한다. 그래서 외관, 편의성, 유의성, 만족감. 외관, 편의성, 유용성, 만족감.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그 포인트를, 어떤 점들을, 어떤 독립 변수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면 만족감을 5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여러 개, 이 세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회귀식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승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귀 개수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엑셀에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엑셀에서 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인덱스, 라인 ST, 그다음에 범위, 그리고 만족감, 편의성, 만족감, 유용성, 만족감. Y 절편은 4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각 회귀 변수를 구하고 절편을 구해서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회귀식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PPT만 있으면 요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적합도 검증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그 회귀선 자체가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적합도를 뭐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죠? 이렇게. 근데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종속 변수에 이 근접하는지, 이 회귀식에 근접하는지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죠? 왜냐면 독립 변수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 다중 이 회귀 분석일 때 이 R 값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른데,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모비나 엑셀에 있는 그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R 제곱이 1에 근사할수록 실제 회계식과 유사하고 0에 근접할수록 회계식과 큰 관계가 없다라는 이 검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중 회계식에서도 유의성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유의성은 0.05, 그래서 유의 수준 95%로 설정했을 때 자유도는 3과 76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F에서 3, 76, 그래서 2.72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구한 F 값은 인계치보다 크므로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이 회계식은 유의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F 구하는 거는 아까 엑셀에서도 해봤잖아요. 엑셀에서 이 회기 구하면 바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구간별로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회귀 분석, 엑셀의 이 회귀 분석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파일에 다중 회귀 분석. 아까 이제 단순이었으니까 광고비 매출액만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훨씬 더 많아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회귀 분석.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범위가 X축의 입력 범위는 Y축은 요 만족감이고요. 그다음에 X축은 외관부터 유용성까지 전부 다. 이름표, 신뢰 수준, 출력의 범위. 출력 범위는 F2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H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중 상관관계 개수, 그래서 결국 조정된 결정 개수까지. 관측수는 총 80개. 그러면 이 FB도 나오고 FB 검정 아까 해봤죠. 3에 지심 넣어서 F 보면 15보다 작은 수라서 얘는 회기식이 유의하다. 그리고 개수. 그러면 유형성 곱하기 0.16, 0.21, 0.26. 그럼 외관이 실제 이 만족감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절편. 그 기본은 3.5점부터 시작해서 이 만족감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가 같은 경우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유의하죠, 그죠? P값이 제일 작은 게 연관성이 높고 이렇게 P값이 물론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유의성이 떨어지는 건 유용성이다라는 걸 이 P값을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T값이 반대로 이 T값이 커질수록 상관도는 더 높다. 그죠? T값이 많이 클수록 표준 오차가 많이 클수록 상관도는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엑셀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는 이 자무비를 활용해서 실제 한 번에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이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에 따라서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차길 건너목, 총 사고의 건수, 그리고 사망자의 수, 그리고 중상자의 수, 경상자의 수, 부상 신고자의 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션을 보면 이 종속 변수로 예를 들어 저는 사망자 수가 궁금합니다. 사망자 수가 궁금한데 그 중에 이 사망자 수와 연관이 있는 어, 범주형 변수, 예를 들어 사고형 대분류가 연관이 있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이 R 값이 나옵니다. 그죠? R 제곱값이 1에 근사할수록 이 회기선이 정상적인데 거의 뭐 1에 근접하지도 않죠. 그리고 P값을 봐도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 0.2, 0.5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대분류 빼고 중분류를 여기 넣어보면 회기식이랑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모르겠지만 회기식이랑은 R 제곱값이 1에 근접해서
측정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각 수치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P값이 0.05 이하라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잘못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빠지지가 않네. 잠시만요. 왜 이러지? 다시. 원래는 이 사망자 수가 예를 들어 이제 중상자 수와의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보게 되면 선형 회귀 분석을 보게 되면 R 값이 0.5 뭐 완벽히 뭐 잘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시면 P 값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0.01보다 작게. 그래서 이 증상자 수의 에스티메이트는 0.02. 그래서 실제로 그렇겠죠. 중상자 수가 많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겠죠. 두 수 간의 연관성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여기다 이제 경상자 수까지 두 개 다를 넣게 되면 어, 중상자 수는 0.01로 유의한데 경상자 수는 0.02. 뭐 유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상자보다는 경상자 수가 덜 유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이피션시를 보면 중상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경상자 수가 많을수록 사망자 수는 줄어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고 건수까지 넣어보게 되면 중상자 수, 경상자 수는 양의 값, 사고 건수는 또 마이너스의 값. 얘 자체가 이제 사고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 건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계식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기 잡모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가져온 거는 이 마스크 수출입 통계입니다. 우리 그 2021년도부터는 그 마스크가 뭐 품귀 현상 일어나고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포털에서 마스크의 21년도부터 23년 4월까지 수출입한 양, 그죠? 수출 수입의 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말 차단용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때 수입이 엄청 많았고요. 22년 11월에 수입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다른 마스크들도 마찬가지로 수출입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거랑 또 같이 보면 좋을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점, 지오.점 KR에 들어가서 코로나 확진자 수랑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국 기준으로는 없어가지고, 그죠? 전국으로는 없더라고요. 전국이라 해볼까요? 전국. 네,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RL 들어가서 전체 서울 전체가 아니네요. 기타 전체 총 확진자 수네요. 여기는 그죠? 서울 전체 네, 서울 전체로 나오네요. 그죠? 이게 좀 매일매일로 나오네요. 그죠? 월별로 보면 좋겠는데 서울 거는 우리가 좀 바로 사용하기에 쉽지 않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이제 API라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고 그러면 조금 큰 도시 그냥 충남 보령으로 볼까요?
고령 시에 월별 확진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안 맞죠? 21년 얘가 1월부터 있는 데이터니까 맞춰주고, 그러면 여기 하나 지워주고 삭제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마스크 수출입 통계에 보령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붙어 있고, 이걸 잠오비에서 불러오면 음, 얘가 뭐였지? 마스크 수출입 다운로드에 저장 열기 여기 있네요.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잠오비에서 이렇게 불러와줍니다. 각 연월별 마스크 수입 수출 그리고 확진자 수. 그럼 이걸 가지고 리니어 리그리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예를 들어 비말 차단, 마스크의 수입, 그리고 확진자 수는 연관이 있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네요. 그죠? 거의. 상수가 거의 433으로 엄청 크고 이 확진자 수의 에스티메이트가 엄청 낮으니까요. 사망자 수를 넣어보면 확진자 수는 빼고 사망자 수만 넣으면 그래도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네요. 그러면 비말용 차단 마스크의 수입이 아니라 수출을 볼까요? 확진자 수?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수출용 마스크는 수입은 보온용 마스크의 수출은 보온용 마스크의 수입은 기타만 마스크의 수출은 기타만 마스크의 수입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연관이 있다를 빠르게 파악하고 파악된 걸 가지고 추가적인 그림을 그린다든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생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오토 컬렉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 독립 변수들이 실제로 이 변수들끼리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독립 변수들 자체 자체를. 그래서 이 숫자가 2에 가까우면 독립 변수들끼리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고요. 2에 가까우면. 근데 이 독립 변수들끼리 영향이 크면 클수록 이 숫자가 2에서 0으로 가까워집니다. 2에서 0으로. 예를 들어 뭐 수출하는 것들만 다 넣으면 반대로 인면 마스크의 수입 수출을 다 넣으면 그냥 혼자만 넣었을 때는 이게 DW 같은 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두 개 이상을 넣었는데 얘가 2에 가까우면 서로 간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얘들이 0에 가까워지면 이 독립 변수들끼리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들끼리 영향을 받는 거지 이 종속 변수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렇게 0으로일 때는 양의 상관관계, 4일 때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요거 켜두시면 좋고요. F테스트도 아까 저희 했었잖아요. 그죠? F값. F값 가지고 이제 P값 보시면 됩니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한 거고 0.05보다 크면 유의하지 않다.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분석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했던 코로나 마스크의 수출입 양과
확진자 수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구나. 물론 보령 자체에. 그러면 또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랑 연관이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의 동향, 병원 정보, 소식, 현황. 코로나가 인기 검색어인데 뭐 직접적으로 쓸만한 정보가 없네요. 전부 다 이제 확진자 수가 다수의 데이터이다 보니까 쌀 가격 같은 거 나오려나요? 쌀 가격, 생필품 가격. 예를 들면 이제 세계 곡물 가격 동향이랑 쌀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매일매일이네요. 매일매일. 이 파일을 CSV로 받아내고 그러면 이제 해외 쌀 수급 동향 그리고 뭐 여기 아까 보시면은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 물가 정보 쌀의 예, 가격 정보를 볼 수 있겠죠. 들어가서 실제 이게 주차별로 다 따로 돼 있네요, 그죠? 이게 한 번에 저희가 분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일이 다 받아서 엑셀 파일 합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실제로 궁금하다면 해볼 수는 있겠죠. 여기는 또 메타데이터로 주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이것도 그날 그날 기준이네요. 지난주 대비 등락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월달이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데이터 분석을 하나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게 지금 아주 유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새로운 분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대전의 이 생필품 가격의 동향이랑 부산의 생필품 가격의 동향들을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자 이렇게 받아서 분석을 하셔도 될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랑 이 회귀 분석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서 예,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마케팅 어떤 그 방법들을 도출해 내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저희 빅데이터 분석, 코딩 없이 빅데이터 분석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많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어, 수업 끝나고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같이 뭐 이렇게 줌으로 통해서 해도 괜찮고요. 새로운 어떤 데이터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리니어 선형 회귀 분석을 해서 돌려보면 어떤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예를 들어 이 마스크 판매량이 뭐 실제 그날 그 달의 평균 기온이랑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나의 어떤
그 귀무가설에 대한 대립가설들을 세우고 그 대립가설이 맞는지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얻었던 그런 다른 생각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저희 이 전체 빅데이터 분석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